이번에는 27장 법인세 회계인데요. 자, 우리 개정 과목 중에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국제회계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재경관리사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출제가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용어의 정리, 법인세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거를 이제 미지급 법인세, 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거 미지급 법인세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단기 법인세 부채 이러한 이제 개정 과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법상 이익, 다른 말로 과세소득이라고 하죠. 세법상 이익에서 법인세율을 곱해서 법인세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와 세법상 이익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회사의 이익과 세법상 이익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차이를 이거를 일시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가 아닌 차이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뭐 영구적 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국제회계 기준에선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출문제 중에 영구적 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그럼 일시적 차이가 아닌 차이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이연법인세 부채는 일시적 차이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일시적 차이인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재고자산의 차이, 금융자산,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적 계정에서 차이가 발생하죠. 자, 성급비용 이런 데서 발생하는 차이를 일시적 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이연법인세 부채는 이렇게 일시적 차이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용어를 추가해서 보자면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있어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 미래에 법인세를 가산할 차이를 말하는 거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하면 미래의 법인세를 차감하게 될 차이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공부하시면 입금산입, 송금산입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언젠가는 반대 조정이 일어납니다. 자, 자, 이걸 좀 여기다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자, 우리 회계와 법인세를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저 회계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을 해서 순이익을 계산을 해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용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할 거예요. 수익이라는 말 대신에 입금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비용이라는 말 대신에 송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한 것만큼 과세소득을 이렇게 계산을 해요. 실무에서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입금과 송금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통 이제 기업회계에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회사와 세법상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만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수익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입금산입이라고 합니다. 저 반면에 회사에서는 수익으로 처리했는데 세법에서는 입금으로 안 보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입금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자, 비용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세법에서 송금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송금 산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 이거 비용으로 자, 처리를 했는데 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거. 자, 이거를 이제 손금 불산입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세무조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은 세법상 과세소득을 좀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은 세법상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언젠가는 이게 반대 조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입금산입을 했다면 나중에는 송금산입을 하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입금산입으로 처리를 했다. 그럼 나중에 법인세를 줄여주는 날이 오기 때문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나오겠고, 자, 만약에 송금산입이 나왔다. 미래에 이제 법인세를 늘려주는 상황이 생길 거기 때문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연법인세 부채, 법인세의 미지급금 성격인데 이연법인세 부채는요. 그래서 법인세의 미지급금 성격,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는데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법인세에 좀 어떻게 보면 성급금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내가 2월 결손금이 예를 들어 2월 결손금이 1억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 과세소득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요, 5억 원에 대한 법인세가 아니라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하니까 4억 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계산을 해요. 자, 결론. 자, 2월 결손금이 있다면 미래의 법인세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옵니다. 자,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용어에 대한 걸 좀 봐야 되는데, 자, 단기 법인세 부채는 이거는 부채에 해당해요. 자, 우리가 이거 분계를 할 때 부채는 대변에 적죠. 법인세 비용, 이건 말 그대로 비용이에요. 거래 판료소에서 비용은 차변에 기록을 하죠. 자, 그럼 이제 사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세법상 과세소득은 2억 원입니다. 자, 법인세율 10%예요. 그러면 2천만 원만큼 법인세를 내야 되죠. 그 다음에 회사의 이익이 1억 8천만 원이에요. 1억 8천만 원의 10%, 자, 법인세 회사는 1,800만 원만큼을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2천만 원만큼 회사와 세법상 이익의 차이가 발생하죠.
자, 회사와 세법상 이익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럼 2천만 원의 이익의 차이가 발생했고 여기에서 법인세율 10%를 곱하니까 200만 원만큼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차변에 적어줘야 되니까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 오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살펴봤고, 자, 이연법인세 자산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세법상 이익이 자, 세법상 뭐 과세소득이라고 할게요. 세법상 과세소득이 회계상 이익보다 더 많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올 거고요. 그럼 반대로 세법상 과세소득이 회계상 이익보다 적어요. 그러면 이연법인세 부채가 나오겠네요.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연법인세 계산에 필요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이연법인세 부채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가산할 일시적 차이 200만 원이고, 자, 세율이 10%죠. 그러면 20만 원만큼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여기에서는 좀 단순하게 나왔고 나중에 이걸 공부하시다 보면 좀 복잡한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에 대해서 좀 다른 상황을 가정해서 또 심화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